어제였었죠. 주진우 기자의 발언, 그 발언을 통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진우 기자와 김성주 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 난리 났더라고요.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또 그렇죠. 타이틀로 달아서.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얘기했었던 그 MBC 파업에 참여해서 얘기했었던 모든 부분 중에 하필이면 딱 그 부분 때려주고 싶었다. 그 부분만 부각시키고 있죠, 언론은.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주진우 기자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만 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진우 기자가 팩트 없는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또 시민분들은 저건 신뢰도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성주 씨가 특별한 해명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거에 대한 반론이 없기 때문에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주진우 기자뿐만 아니라 김성주가 눈의 가시처럼, 그러니까 되게 얄미운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거죠. 계속 모두에게. 그래서 그중 하나가 강재형 아나운서였는데, 네. 그 시사인의 파업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 김성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했어요. 기회의 땅에서 도드라진 사람이 프리랜서 김성주 씨다라고 딱 한마디 언급했을 뿐인데, 이제 김성주 누나가 전화를 걸어서 시사인 국장한테 항의를 한 거죠. 네, 항의가 아니라 거의 뭐 막말. 윽박 지르듯이. 네. 예.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꼴 같지 않은 행위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의 그 신문사 소속이 다른데, 내가 먼저 입사했으니까 내가 선배야라는 식으로 꼴 같지 않게 그렇게 또 고나리를 하는 거죠. 아, 근데 좀 창피한 게 김성주 씨가 당시에 뭐 10대도 아니고 네. 20대 초반도 아니고, 네? 너 내 동생 때렸냐? 이러고 갈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몰라. 그 김성주 씨가 정정당당하게 항의를 했으면 이게 그런 내용으로 비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나가 전화해서 우리 동생 기사를 시장놈 새끼들 그따구로밖에 못 쓰냐 막 이런 식으로 따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상으로 보면은 그 얼마나 추잡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기회주의 이거 얘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약간 뒤에 숨어 있는 듯한 이미지가 좀 있어서 얄밉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누나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복면가왕 MC 하나 봐. 숨겨진 이미지, 가려진 네. 이미지. 너무 잘 맞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누나 앞세워서 누나 욕먹을 짓 다 하고 있으면 김성주 씨 본인은 뒤에서 다 이제 실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 MBC에서 프리랜서 선언하고 김성주 씨가 나갔을 때도 MBC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김성주 씨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MBC 프로그램에 출연 못할 것처럼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중요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종편에도 진출하고. 근데 아빠 어디가를 통해서 아마 이미지 세탁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경우를 저도 봤었어요. 예전에 노조에서 이제 파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병원이 안 돌아가. 그러면 이제 외부 대체 인력을 뽑는데 보면 거의 보통 동기나 아니면은 뭐 선후배 뭐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다 아는 사람들인데, 면접을 보러 오면은 파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의하고 면접 못하게 들어가고 막 몸싸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랑도 좀 얼추 비슷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누나가 조선일보 기자인 것도 참 의외지 않아요? 의외라기보다 뭐 그딴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뭐 조선일보 아니겠어요? 사장부터가 문제가 많잖아. 네. 결국에는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배신자냐 뭐 그런 논쟁, 그리고 생존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김성주를 이해해야 되느냐 뭐 그런 논쟁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겁더라고요. 기사 몇 개만 찾아봐도 댓글이 굉장히 찬반이 많이 나뉘고, 네. 약간 자기 상황이라고 봤으면은 그 의리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은 돈을 벌 건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뭐 댓글도 보면은 뭐 너무 과하게 뭐 비교를 하는 거긴 하지만 친일파도 다 자기 뭐 자식들 살리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선은 해서까지 비난을 해도 되고 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성주가 한 명의 소시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공인이죠. 영향력이 네.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냥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네, 파업을 도와서 본인도 약간 사보타주 같은 걸 같이 도왔으면 좀 더 그 파업이 좀 일찍 끝나거나 성과를 좀 일찍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MBC에서 계속적으로 대체로 돌릴 수 있는 인력을 사라지게 만들면 어쨌든 그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성주는 그걸 택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보면서 아쉬운 감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만약에 본인이 처음에 내세웠던 명분처럼 올림픽 중계는 중요하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이제 파업이 정상화되면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그런 말까지 했었으면
올림픽 중계까지만 딱 하고 끝냈으면 그죠. 차라리 예. 그랬으면 오히려 그 본인이 주장했었던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의심받지 않았겠죠. 맞아요. 그리고 누나가 좀 덜 설쳤으면 예. 맞아요. 예. 본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했으면 네. 예,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구구절절 옳은 말인 것. 예, 결국에는 뭐 주진우 기자 발언에 대해서 김성주 씨가 아직 해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분노한 네티즌들이 김성주 씨 방송 하차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냉장고를 그, 부탁해. 예, 냉부 가가지고 뭐 게시판에 하차 깜짝 놀라서 하차하세요 네. 하차하세요 해가지고 쭉 있더라고. 사퇴하세요. 연상시키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김성주 씨가 빨리 해명을 하고 본인이 정당한 명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아니라면 뭐 본인이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공범자들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같은 아나운서국이셨던 다른 아나운서는 아이스링크 가가지고 네, 그거 관리하시고 네, 네, 그러고 있는데 네. 그거랑 너무 대비되고 부역자라는 느낌이잖아요. 딱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던 김세희 기자 있잖아요. 김세희 기자가 또 이제 뭐 자기가 정의롭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페북에 올려가지고 완전 다구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종해라. 네, 그래서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신동호, 그다음에 배현진, 또 김세희 기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권력에 빌붙으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고 부정한 짓, 권력에 빌붙는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정의로운 길을 가면 언젠가 보상을 받는다라는 게 팩트로서 입증이 되기까지는 이런 안녕하십니까, 현상이 계속 엠비입니다. 나오지 않겠나. 그 BBK 사건 새로운 단서 나왔다면서요. 예, 막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진짜. 나도 BBK 얘긴 많이 알지. 그러시겠지. 그 우리 둘이 경선할 때부터 얘기 많이 들었고 나도 와, 진짜 오래된 얘기다. 응? 참 오랫동안 꽁꽁 잘도 묶어놨었네. 이미 아이고. 대법까지 갔던 거를, 응? 이제 와서 뭘 또 이렇게 꺼내가지고 말이야. 사람이 치사하게 말이야. 그 새로운 혐의가 나오고 그러면은 뭐 다시 응? 재수사하는 거지 무슨.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원래 그 예전부터 이미 말도 안 됐었잖아요. 상식적으로. 응? 동영상은 있는데 응? 주어가 없다? 그 무슨 이딴 식의 얘기나 하고. 응? 그 본인이 생각해도 웃기지요. 그 웃겨. 거봐. 이거 안 웃기 힘들지. 주어가 없으니까 아니다? 그 정말 코미디 전설이야. 그 뭐 솔직히 그때 나도 그걸 보면서 이야 5천만 국민 앞에 저런 얘기가 통할까? 통했잖아. 통한 게 아니라 농락한 거지. 그런 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언론도 많이 도와줬어. 근데 그런 줄 아는 사람도 많아. 그렇게 시작된 일들이 그때부터 줄줄이었잖아. 9년 동안. 어차피 뭐 그 당시에 쌍식, 논리 뭐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그때 하면 그런 줄 알아. 그래 밀고 나가는 거지. 응? 대충 어이가 없으면 애들이 대들어. 근데 너무 어이가 없잖아. 그럼 애들이 지쳐가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에휴, 아, 왜? 내가 그걸 모를까봐 지금 그걸 나한테 설명합니까? 아, 그런 거. 알지 나도. 맞아, 너무 아시지. 그 맞지. 난 그걸로 강의도 할 수 있어요. 아래 것들을 지급하면서 다스리는 법. 그러니까 1장 1절. 터무니없게 어이없어라. 아무도 반박 못하게. 자, 1장 2절. 잘못을 하나만 하면 대중들은 기억한다. 그러니 잘못을 할 거면 여러 개를 동시다발로 해라. 사람들 헷갈리게. 지치게. 그리고 익숙해지게. 익숙해지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 명언이야. 가슴 저리지요. 스며. 쫙 스며들어. 1장 3절. 내 차례야? 예. 결코 싸우고 하지 마라. 4절은 먹을 거면 크게 먹어라. 한 끼 식사 훔쳐 먹고 도둑되지 마라. 아예 그 식당을 가져라.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린 이런 식으로 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모아가지고 이 공동 지필로 책 하나 낼까 봐요. 책 제목?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방법. 도서출판 적폐. 아, 좋다. 하이파이. 아, 좋다. 오늘 깔끔하게 들어가자. 예, 같이 아, 좀, 오늘 딱딱 떨어진다, 오늘. 문 열어요. 야, 시원하다.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미 이 바다에서 유명해가지고. 그렇죠. 그 일종의 바이블인데. 그러니까. 뭐 당장은 봐도 알잖아. 아예 터무니없게 어이없게 행동해라. 지금 잘하고 있잖아, 우리 후배들이. 많이 컸어요. 그 원래도 잘했어. 응. 그래도 우리가 없는데도 잘하니까. 그게 모든 선배들의 마음이야. 우리 없어도 애들이 잘할까? 근데 기우야, 애들 잘해.
일단 그 선배님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뭘 또 이렇게 좀 인사까지 하고 있어. 여러 가지가 참 많이 그렇지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블랙리스트도 선배님이셨고 당연히 알고는 있었는데 대를 이었어. 블랙리스트의 꽃을 활짝 피워주셨습니다. 앞서서 실천하셨던 노고 덕분입니다. 그래 따지면 저도 참 겸손해집니다. 블랙리스트가 이게 또 사실 우리 때 발명품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저 70년대 때 고개가 숙여집니다. 대신 인사 좀 받아주시 바랍니다. 아이고. 다시 숙이겠습니다. 예. 이게 좀 바로 그 시절에 비하면 사실 뭐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MB님 시절의 블랙리스트는 그 뭐랄까 어떤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합성 사진 같은 것도 만들었다면서요. 진짜 이 조잡스러움의 극치가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한 나라의 국가기관 정보 요원들이 이 세금 받아먹고 일한다는 게 이 고작 댓글이나 달고 앉았고 이 합성 사진 만들어서 유포나 시키고 그런 활동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특수공작. 저런. 아이고. 솔직히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극우 사이트 애들이랑 누가 맛이 갔나? 욕하기 운동, 조작질 활동 경쟁적으로만 가지가지 했지요. 가지가지 했습니다. 세훈 씨 그분은 성격이 어때요? 우리 원 원장 조잡스러워? 어떤 깨알 같은 면도 있지. 근데 집요하면서 꼼꼼해. 스타일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이제 조잡스럽고 집요하고 꼼꼼하면 이건 뭐 심지어 부지런해. 최고지 그 정도면은. 불법을 갖다가 집요하고 꼼꼼하고 부지런하게. 왜 맡겼는지 알겠다. 적임자니까. 든든하셨겠어요. 그랬는데. 댓글 부대가 다 죽어서 어떠세요 요즘은? 다 죽었대? 그 정보원 쪽, 양지회 쪽 그쪽은 그쪽이야 폭삭했겠지만은 그렇다고 적폐들이 다 죽었나? 걷어내고 채워진 적폐가 지금 몇 개나 되나? 그대로야. 그러네. 가지가지 종류별로 댓글 활동 각계 전투 지금 팔떡팔떡이야. 봐봐. 그냥 그래 생각하면 돼. 적폐들이 살아있는 한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다. 민심이 방심할 때만 기다리는 거야. 방심. 근데 아직도 그렇게 뭔가를 믿는 구석이.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응? 같이 오래 못 놀겠네. 너무 괴롭혀 진짜. 말투. 내일은 나 진짜 안 올 거야. 혼자 놓쳐는. 갈게 난. 모레도 안 나올 거면. 밥은 여기까지 안 먹어 나는. 땅으로밖에 못 쓰냐 막 이런 식으로 따졌다는 거잖아요. 그 맥락상으로 보면은 그 얼마나 추잡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기회주의 이거 얘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약간 뒤에 숨어 있는 듯한 이미지가 좀 있어서 얄밉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누나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복면가왕 이미지 하나 봐. 숨겨진 이미지, 가려진 네. 이미지. 뭐 이런 너무 거. 잘 맞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누나 앞세워서 누나 욕먹을 짓 다 하고 있으면 김성주 씨 본인은 뒤에서 다 이제 실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 MBC에서 프리랜서 선언하고 김성주 씨가 나갔을 때도 MBC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김성주 씨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MBC 프로그램에 출연 못할 것처럼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중요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종편에도 진출하고. 근데 아빠 어디가를 통해서 아마 이미지 세탁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경우를 저도 봤었어요. 예전에 노조에서 이제 파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병원이 안 돌아가. 그러면 이제 외부 대체 인력을 뽑는데 보면 거의 보통 동기나 아니면은 뭐 선후배 뭐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다 아는 사람들인데 면접을 보러 오면은 파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의하고 면접 못하게 들어가고 막 몸싸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랑도 좀 얼추 비슷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누나가 조선일보 기자인 것도 참 의외지 않아요? 의외라기보다 뭐 그딴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뭐 조선일보 아니겠어요? 사장부터가 문제가 많잖아. 네. 결국에는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배신자냐 뭐 그런 논쟁 그리고 생존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김성주를 이해해야 되느냐 뭐 그런 논쟁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겁더라고요. 기사 몇 개만 찾아봐도 댓글이 굉장히 찬반이 많이 나뉘고 네. 약간 자기 상황이라고 봤으면은 그 의리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은 돈을 벌 건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뭐 댓글도 보면은 뭐 너무 과하게 뭐 비교를 하는 거긴 하지만 친일파도 다 자기 뭐 자식들 살릴 9년 동안. 어차피 뭐 그 당시에 쌍식, 논리 뭐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그 타임은 그런 줄 알아. 그래 밀고 나가는 거지. 어? 대충 어이가 없으면 애들이 대들어. 근데 너무 어이가 없잖아? 그럼 애들이 지쳐가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에휴. 왜?
내가 그걸 모를까봐 지금 그걸 나한테 설명합니까? 아, 그런 거. 알지, 나도. 맞아, 너무 아시지. 그 맞지. 난 그걸로 강의도 할 수 있어요. 아래 것들을 지급하면서 다스리는 법. 그러니까. 1장 1절. 터무니없게 어이없어라. 아무도 반박 못하게. 자, 1장 2절. 잘못을 하나만 하면 대중들은 기억한다. 그러니 잘못을 할 거면 여러 개를 동시다발로 해라. 사람들 헷갈리게. 지치게. 그리고 익숙해지게. 그렇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 명언이야. 가슴 저리지요. 스며. 쫙 스며들어. 1장 3절. 내 차례야? 예. 결코 싸우고 하지 마라. 4절은 먹을 거면 크게 먹어라. 한 끼 식사 훔쳐먹고 도둑되지 마라. 아예 그 식당을 가져라.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린 이런 식으로 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모아가지고 이 공동 지필로 책 하나 낼까 봐요. 책 제목?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방법. 도서출판 적폐. 아, 좋다. 하이파이. 아이, 좋다. 우리 깔끔하게 들어가자. 예, 같이. 아, 오늘 딱딱 떨어진다, 오늘. 문 열어요. 야, 시원하다.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미 이 바다에서 유명해가지고. 그렇지요. 그 일종의 바이블인데. 그러니까. 뭐, 당장은 봐도 알잖아. 아예 터무니없게, 어이없게 행동해라. 지금 잘하고 있잖아, 우리 후배들이. 많이 컸어요. 그 원래도 잘했어. 응. 그래도 우리가 없는데도 잘하니까. 그게 모든 선배들의 마음이야. 우리 없어도 애들이 잘할까? 근데 기우야, 애들 잘해. 일단 그 선배님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 뭘 또 이렇게 좀 인사. 어제였었죠. 주진우 기자의 발언. 그 발언을 통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진우 기자와 김성주 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 난리 났더라고요.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또 그렇죠. 타이틀로 달아서.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얘기했었던 그 MBC 파업에 참여해서 얘기했었던 모든 부분 중에 하필이면 딱 그 부분 때려주고 싶었다. 그 부분만 부각시키고 있죠, 언론은.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주진우 기자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만 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진우 기자가 팩트 없는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또 시민분들은 저건 신뢰도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성주 씨가 특별한 해명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거에 대한 반론이 없기 때문에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주진우 기자뿐만 아니라 김성주가 눈에 가시처럼, 그러니까 되게 얄미운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거죠. 계속 모두에게. 그래서 그중 하나가 강재형 아나운서였는데, 네. 그 시사인의 파업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 김성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했어요. 기회의 땅에서 도드라진 사람이 프리랜서 김성주 씨다. 라고 딱 한마디 언급했을 뿐인데, 이제 김성주 누나가 전화를 걸어서 시사인 국장한테 항의를 한 거죠. 네, 항의가 아니라 거의 뭐 막말. 윽박 지르듯이. 네. 예.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꼴 같지 않은 행위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의 그 신문사 소속이 다른데 내가 먼저 입사했으니까 내가 선배야라는 식으로 꼴 같지 않게 그렇게 또 고나리를 하는 거죠. 아, 근데 좀 창피한 게 김성주 씨가 당시에 뭐 10대도 아니고 네. 20대 초반도 아니고 예? 너 내 동생 때렸냐? 이러고 갈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몰라. 그 김성주 씨가 정정당당하게 항의를 했으면 네. 이게 그런 내용으로 비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나가 전화해서 우리 동생 기사를 쌍놈 새끼들아 하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선을 해서까지 비난을 해도 되고 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성주가 한 명의 소시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공인이죠. 영향력이 네.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냥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네, 파업을 도와서 그 본인도 약간 사보타주 같은 걸 같이 도왔으면 좀 더 그 파업이 좀 일찍 끝나거나 성과를 좀 일찍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MBC에서 계속적으로 대체로 돌릴 수 있는 인력을 사라지게 만들면 어쨌든 그게 손을 쓸 수 네.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성주는 그걸 택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보면서 아쉬운 감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만약에 본인이 처음에 내세웠던 명분처럼 올림픽 중계는 중요하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이제 파업이 정상화되면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그런 말까지 했었으면 올림픽 중계까지만 딱 하고 끝냈으면 그죠. 차라리 예. 그랬으면 오히려 그 본인이 주장했었던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의심받지 않았겠죠. 맞아요. 그리고 누나가 좀 덜 설쳤으면 예. 맞아요. 예. 본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했으면 네. 예,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구구절절 옳은 말인 것. 예, 결국에는 뭐 주진우 기자 발언에 대해서 김성주 씨가 아직 해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분노한 네티즌들이 김성주 씨 방송 하차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냉장고를 그, 부탁해. 예, 냉부 가가지고 뭐 게시판에 하차 깜짝 놀랐어. 하차하세요, 하차하세요, 네. 하차하세요 해가지고 쭉 있더라고. 사퇴하세요. 연상시키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김성주 씨가 뭐 빨리 해명을 하고 본인이 정당한 명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아니라면 뭐 본인이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공범자들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같은 아나운서국이셨던 다른 아나운서는 아이스링크 가가지고 네, 그거 관리하시고 네, 네, 그러고 있는데 네. 그거랑 너무 대비되고 부역자라는 느낌이잖아요. 딱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던 김세희 기자 있잖아요. 김세희 기자가 또 이제 뭐 자기가 정의롭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페북에 올려가지고 완전 다구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종해라. 네, 그래서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신동호, 그다음에 배현진, 또 김세희 기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권력에 빌붙으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고 부정한 짓, 권력에 빌붙는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정의로운 길을 가면 언젠가 보상을 받는다라는 게 팩트로서 입증이 되기까지는 이런 안녕하십니까, 현상이 계속 엠비입니다. 나오지 않겠나. 그 BBK 사건 새로운 단서 나왔다면서요. 예, 막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진짜. 나도 BBK 얘긴 많이 알지. 그러시겠지. 그 우리 둘이 경선할 때부터 얘기 많이 들었고 나도 와, 진짜 오래된 얘기다. 어? 참 오랫동안 꽁꽁 잘도 묶어놨었네. 이미 아이고. 대법까지 갔던 거를, 응? 이제 와서 뭘 또 이렇게 꺼내가지고 말이야. 사람이 치사하게 말이야. 그 새로운 혐의가 나오고 그러면은 뭐 다시 응? 재수사하는 거지 무슨.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원래 그 예전부터 이미 말도 안 됐었잖아요. 상식적으로. 응? 동영상은 있는데 응? 주어가 없다? 그 무슨 이딴 식의 얘기나 하고. 응? 그 본인이 생각해도 웃기지요. 그 웃겨. 거봐. 이거 안 웃기 힘들지. 주어가 없으니까 아니다? 그 정말 코미디 전설이야. 그 뭐 솔직히 그때 나도 그걸 보면서 이야 5천만 국민 앞에 저런 얘기가 통할까? 통했잖아. 통한 게 아니라 농락한 거지. 그런 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언론도 많이 도와줬어. 근데 그런 줄 아는 사람도 많아. 그렇게 시작된 일들이 그때부터 해서 줄줄이었잖아.